기분 좋으시죠? 예. 낮에 내처럼 밤엔 달처럼 참 좋아하는 참인데 마음이 떳떳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병드는 이유. 제일 큰 제목이 뭐죠? 건강해야 될 5가지 이유들. 건강하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병드는 걸 알아야 그래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병드는 이유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좋은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뭡니까? 당신이 병드는 이유. 야, 이거 정답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책을 쓰신 분을 보니까 대단하신 분이 책을 쓰셨어요. 현존하시는 미국의 영양학자 중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분이 쓰셨어요. 믿을만 합니까?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모든 말씀은 이분 책에 있는 걸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 쓰신 이야기니까 100% 믿으셔도 됩니다. 네, 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에요. 이분 이름은 콜린 캠벨. 눈 딱 보니까 어때요? 초롱초롱하시죠? 네, 초롱초롱하시죠? 86cm인가 그래요. 근데 지금도 건강하세요. 강의하세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콜린 캠벨 치시면 이분 강의하는 거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분 책 쓰신 거에 대한 또 책들도 소개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게 달라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분을 좀 보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진리를 이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권위가 있는 분이 하시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분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죠.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질문합니다. 질문해 여러분들도 재미가 나잖아요. 자, 암 발생을 결정하는 것이 뭘까요? 암?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발암물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시기라 하는 영향이죠? 시기가 결정하는가? 1번, 2번, 3번 중에 1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2번. 2번입니까? 오만이시네요. 3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 손 드셨습니다. 답은 뭘까요? 깜짝 놀라겠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전자 때문에 암 발생하는 게 물론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암 발생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발암 물질이 아닙니다. 무엇이 결정하는가 하면은 무엇이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시기가 결정합니다. 자세한 성분 공부를 우리가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들의 인체 영향은 좋은 영양에 의해서 대부분 조절된다, 안 된다. Yes, no. 자, yes 손 들어볼까요? No. 다 안 드시면 안 돼.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 답은 예스입니다. 놀랍죠?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우리 몸에 대한 영향은 영양이 잘 들어가기만 하면 조절이 대부분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예망하셨는지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이분이 강조하시는 거는 채식이 아니에요. 채식이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 식물식이라고 했어요. 상당히 자연 식물식과 채식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자연 식물식 식단으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들의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릴 수 있다 없다. 예스 손 들어보실까요? 오, 집사님 믿음 좋으세요. 네. 그 다음 아니야. 그 음식 가지고 아무리 자연 식물식 한 데서 암을 어떻게 꺼? 노. 있습니까? 답을 찾아볼까요? 예스.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스위치 완전히 끈다는 겁니다. 굉장한 이야기를 이분이 말씀하고 계시죠. 암 예방의 효과적인 방법은 돌연변이가 암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이게 예방이거든요. 돌연변이가 생깁니다.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암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암 예방의 효과적인 방법은 이것이고 이것이 영향이 할 수가 있다? 예스와 노. 뭐 분위기 보기 예스 같죠? 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답은 예스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암으로 비록 돌연변이가 된다 할지라도 진행하지 못하게 무엇이 할 수 있다고요? 영향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퀴즈를 볼까요? 우리 오메가3 굉장히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이잖아요.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멸치, 청어, 연어, 정어리, 참치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을 많이 먹어야 한다. 답이 어떨까요?
예, 그다지 많이 뭐 필요, 우리는 잘 압니다만은 이게 대한 이해가 여러분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답은 노입니다. 노입니다. 예, 구태여 그런 거 많이 안 먹어도 된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좋은 오메가3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견과류와 씨앗에 알파 리노렉 산이 있기 때문에 그 ALA가 우리 몸속에서는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요. DHA라든가 EPA 같은 또 다른 형태의 오메가3. 이건 주로 이제 생선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바뀌기 때문에 굳이 생선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놀란 일이잖아요. 놀란 일이잖아요. 예. 그 이제 이 모든 일이 이제 그걸로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은 자연식물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자연식물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녹색 잎채소, 고추, 당근, 호박 등 황색 채소에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암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는 영양제로 섭취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효과가 있다.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노. 예, 답 잘 하시네요. 많이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는 영양제로 막 듬뿍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섭취하라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는 자연 식물식이에요. 예,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은 섭취가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하셨어요. 1980년도에 핀란드에서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상했는데 이 영양제를,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는 군에서는 한 6년 반 만에 폐암 사망률이 46% 증가해버렸어요. 폐암으로 증가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0.5, 반이나 더 증가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안 되죠.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26%나 증가돼서 중단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 일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자연 식물식으로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다 먹도록 해라. 그러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정말 또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다 대답할 수 있는지가 모르겠네요. 지구온난화의 죽음은 소위 뻥구다. 자, 예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노 손 들어보실까요? 설마 소가 무슨 방구 뀌었다고 지구온난화가 돼. 답은 뭘까요? 예스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십시다. 지구온난화의 51%는요. 예, 51%는 산업적인 가축 생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이제 육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좁혀 들어가는 겁니다. 가축 생산 때문에 지구온난화 51% 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를 생각해요? 메탄을 생각해요? 보통 이산화탄소를 생각하거든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산화탄소는 유일한 온실가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감축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무슨 가스라고요? 메탄가스라는 겁니다. 이산화탄소보다 25배는 열을 많이 축적해요. 이산화탄소보다. 그러니까 만약 줄인다면은 무엇을 줄이는 게 훨씬 효과적일까요? 메탄을 줄여 효과가 있겠죠. 25배나 더 열을 축적하는 녀석이니까. 대기 중에 반감기는 7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얼마요? 100년이나 돼요. 그러니까 메탄을 줄이기만 하면은 빨리 줄일 수가 있고 열도 빨리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하지 않고 현재 메탄량을 그냥 그대로 둬가지고 20년이 지속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구온난화 효과는 이산화탄소에 몇 배가 된다고요? 72배가 돼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둬서는 우리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래서 지금 큰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탄가스가 대기 중에 열기를 가두는 능력이 단기적으로 이산화탄소의 최소 8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기 중 메탄가스 농도는 80만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메탄가스를 줄이는 게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UN 보고서 저자 중 하나인 전문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배출량의 약 60%가 농업과 쓰레기 매립, 화석 연료 생산 등 인간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소의 트림이나 방귀가 지구온난화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해주고 가죠. 소의 트림이나 방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축 생산 이것을 줄이지 않으면 이 메탄가스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아주 심각하게 빨리 나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죠. 질문 또 합니다. 젖을 짜는 염소는 몇 년이나 살까요? 보통 소는 몇 년 살까요? 적어도 10년 살지 않겠어요? 살 사람 20년 살겠죠. 젖 짜는 암소는요 3년 내지 4년밖에 못 산대요. 미국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강제로 임신하고 강제로 막 젖을 짜야 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죠.
젊은 암소의 꼬리는 왜 잘릴까요? 젊은 암소 꼬리를 왜 자를까? 물론 자른지 안 자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와 있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젊은 암소의 꼬리는 왜 잘릴 것 같습니까? 뭐 하는데 방해되니까? 젖자는데 방해되니까. 참 심각한 이야기. 자, 꼬리를 흔들면 젖자는 사람이 맞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젖 짜보신 분 계세요? 염소젖 짜보셨어요? 저 옛날에 염소젖 한번 짜봤어요. 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그냥 염소가 부르륵 싸가지고 그냥 바다는, 기껏 바다는 염소젖 다 빠지질 않나, 뒤에 있으면 잠도 얻어맞질 않나, 꼬리를 치니까 아, 심각해요. 쉽지 않아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맞을 수 있어. 그러면 꼬리를 잘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암소가 스트레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죠. 왜냐하면 온몸에 파리가 붙으니까. 이 꼬리가 이제 파리를 짰어야 되는데 파리를 쫓을 스트레스 때문에 젖 생산량이 감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등에다가 살충제를 막 뿌린다는 거죠. 흠뻑 뿌린다는 거죠. 거기에 의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유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다시 이동할 때 수정을 시킬 때 새끼 날 시기 들어가고 다시 또 다쳐서 350일 이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세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살충제 단결은 동물 복지를 무시한 인간 욕심의 결과물이다.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돼지 족발 좋아하시는 분 계실까요? 최고의 영양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런 돼지를 우리가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영양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닭들 보셨죠? 예. 꼼짝을 못합니다. A4 용지 조그마한데 평생 가르쳐 삽니다. 그러다가 알 넣는 거 빠지면 뭐로 팔려 들어갑니까? 육개로 팔려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맛있다고 먹는 거 치킨, 프라이 치킨 이렇게 생산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저 맛만 생각하는 거죠. 안타까워. 병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거기서 나오는 닭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돼지도 보셨잖아요. 꼬리 잘리는 거 보셨잖아요. 참 심각합니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우리가 병들어서는 안 되는, 병든 이유를 잠깐 설명하면서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최상의 건강인가? 한번 지표를 보실까요? 잠 잘 자는 거. 아주 오늘 잠 너무너무 맛있게 잘 잤다.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 많이 못 잤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한 감정. 나는 정말 기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즐겁고 그렇지 않고 우울하고 절절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 분들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 탱글탱글해야죠. 쭉 쳐다가 되겠습니까? 윤기가 바짝바짝 나는 거. 활기가 넘치는. 운동하면 신속하게 회복이 되는. 그리고 소화력도 잘 되는. 아무거나 먹어도 그냥 잘 소화시키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배변하는 거. 그리고 기억력도 집중력도 뛰어나는. 그리고 활발하게 대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 걸. 밤에 소변 때문에 잠 깨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지 못하죠. 예. 이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어떤 게 가장 최상의 건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이분 책에 대한 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병든 이유라는 책 속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단백질 이야기를 해요. 오늘 아마 제가 계속 단백질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백질, 좋은 단백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육식 단백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분이 정확하게 쓰고 계세요.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한 아이들이 간암에 가장 많이 높더라. 이분 평생 60년을 연구하셨어요. 60년을 연구하셨어요. 결론이에요, 그분이요. 건강에 가장 비장의 카드는 우리가 매일 입에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물성 식품이 가지고 있는 치유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파워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과 장수의 열쇠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요. 심지어 약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나 많아서 미국에서는 세 번째 사망 원인이라고 합니다. 약에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되죠.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도 아니고 화학물질이나 그런 발암물질도 아니고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거죠. 먹는 음식들이 어떤 약보다도 더 빨리, 어떤 수술이나 어떤 무엇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극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다라고 이분은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전문가가 말씀하신 거니까. 어떤 음식을 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암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그 여러 병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있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먹는 것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하는 순간 좋은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거의 결론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이상적인 식사가 뭔가? 이상적인 식사가 뭔가? 자연 상태의 식품을 먹으라는 겁니다. 자연 상태. 가공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다양한 채소를 먹고, 다양한 과일을 먹고, 또 견과류는 열을 가지 말아라고 이야기. 왜냐하면 열을 가면 견과류가 상합니다, 빨리. 산패가 되기 때문에 열을 가지 않은 견과류를 먹도록 하라. 콩류를 많이 먹도록 하라. 왜 콩류를 많이 먹도록 하라 하는가 하면은, 곡류에는 단백질이 있긴 있는데 뭔가 하나가 조금 부족해요. 또 콩에는 단백질이 많이 있는데 또 뭔가가 부족해요. 콩과 곡식을 두 개를 아우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힌 조합이 돼가지고 풍성한 단백질을 충분한 좋은 양의 단백질을 좋은 질의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콩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도정하지 않은 곡류를 먹어라. 이건 제가 내일 좀 깊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공식품, 동물식품 피하라. 소금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기름 가능하면 멀리하고 설탕은 첨가하는 거 피하라 라고 하시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80, 10, 10이에요. 탄수화물은 80을 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은 10만 먹어라. 그리고 단백질도 10 이상 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단백질 해가지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려고 그냥 또 좋은 지방 막 먹어야 되고 요거는 제가 세 번째 날에 좀 저탄 고지에 대해서 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옆에 우리 좋은 그림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좋은 야채 샐러드를요. 끼니마다 적어도 2접시씩은 꼭 좀 드셔야 해요. 이게 그분의 결론이에요. 살아있는 채소를 가지고 샐러드해서 그렇게 먹도록 해라. 그러면 건강해질 것이다. 이건 이야기예요. 에셀스틴이라고 하는 외과사 선생님께서 심장질환에 대한 연구를 1985년도 하셨는데 어떤 연구를 하셨는가 하면 정말 자연식물식, 지금 이야기하는 그 자연식물식이 심장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심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연구를 하셨어요. 예. 18명을 했는데 이분들은 아주 심하게 관상동맥이 좁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심장마비도 겪었거나 혈관 성형술을 했거나 우회수를 했거나 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했어요. 18명을. 12년을 했는데 딱 한 사람만 사고가 났어요. 그 사람은 규칙을 위반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먹었다는 이야기죠. 그 외 사람은 전혀 고장이 나거나 사고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장이 더 건강해졌다. 굉장히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십니다. 26년간, 그리고 나서 다시 26년간 해봤는데 5명이 돌아가긴 했지만 심장 문제로 돌아가신 건 아니다는 거죠. 13명이 살아계시고 평균 연령이 83세가 되셨더라. 그렇게 늦게, 그렇게 심각한 상태에서도 시작하면 결과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거의 말씀드리고 있죠. 단백질, 완벽한 영양소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일 거예요.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데, 얼마나 또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백질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영양소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왜 그런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많이 섭취한 아이들에게 간암이 많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걸 연구해 오셨어요, 이분이.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단백질이 암에 대해서 어떻게 발생하는가를 임상 실험을 했는데 아플라톡신이 발암물질 중에서 가장 강한 발암물질이거든요. 이거를 두 그룹이 지어서 먹이는데 한쪽에는 20%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을 먹인 쥐에다가 줬더니 100% 간암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5% 정도의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을 먹인 쥐에는 병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여기서 이분이 이제 착안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밀이나 콩에서 나오는 식물성 단백질은 아무리 많아도 암과는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1984년 코넬 대학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10%, 5%, 15%, 20%, 30% 조절해 가면서 보니까 암병변이 성장이 켰다가 꺼졌다가 스위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20%를 딱 기준해가지고 20%는 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 이하는 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단백 식사로 오랫동안 성장이 멈췄던 그런 암병변이라 할지라도 고단백 시기가 시작되면 바로 성장하더라는 거죠. 스위치가 켜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위치에 대한 얘기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릴 겁니다. 어떻게 스위치가 켜지고 끄는 거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얘기 나오죠. 동물성 단백질은 권장 섭취하는 수준, 이 정도만 먹으라는 그 수준에서도 아주 강력한 발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연구는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요. 미국 NIH, 미국 국립보건원, 정부기관이에요.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연구예요. 믿을만한 연구예요. 이렇게. 과도한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의 과도 섭취가 암 발생과 성장을 촉진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환경독소보다도 더 강력한 암 발생의 결정의 인자가 되고,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발암 물질보다도 더 암 발생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영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좀 이제 제가 검열 좀 해가지고 그 우유에 대한 좀 하겠습니다만은, 적절한 양의 우유 단백질 섭취가 암 성장을 확연하게 촉진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 암이 영양으로 치료될 수 있다. 제가 이 줄을 한 줄 읽으면서 제가 전율을 했어요. 전율. 암이 영양으로 치료가 된다고요? 영양을 보통 우리 생각하면 그저 예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더 이상 암이 안 생기는. 이분은 강력하게 이야기하세요. 암이라 할지라도 영양으로 치료될 수 있다. 와, 어떻게 이 믿음의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 그만큼 그분이 오랫동안 깊이 연구를 하신 결과를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괜찮아 있어요. 뭐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한테 이거 뭐 녹즙 한 잔 먹었다 해서 금방 뭐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은 암을 영양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암 성장이 유전자보다는 영양에서 더 잘 조절된다.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이 심장질환을 유발한다. 보통 우리가 심장질환은 뭐가 온다고 때문에 온다고 그래요. 고지혈증, 그죠? 포화지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콜레스테롤, 특별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심장질환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이 심장질환을 유발한다는 걸 이분이 말씀하셨어요. 연구 결과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암은 결국은 유전자는 크게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환경인데, 환경에서도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드려본 그래프고요.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단백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되겠는데요. 단백질은 옛날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인당 하루에 60kg의 몸무게로 생각했을 때에 120g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1860년대까지 사상이었어요. 이거는 영양학 역사에 나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요. 120g 먹어야 된다. 근데 연구해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더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1900년도에 반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60g이면 좋게 결론 내렸는데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연구를 하면 할수록 단백질은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냈어요. 영양학자들이 만드는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내려가 보니까 20g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게 20g까지 내려가 보니까 도저히 이건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타협을 했어요. 너무 적게 하면 이거 맞는 말이지만 일반인들에게 하기는 어려운 이야기다. 타협을 하자. 도로 거꾸로 1970년대에서 1900년대까지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20g까지 내려간 거를 60g 올려놨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영양의 기준이에요. 그때 그 기준이 지금도 60g이에요. 그러니까 몸무게 60kg의 몸무게를 할 것 같으면 몸무게 1kg에 1g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60g은 정말 많이 봐준 거예요. 많이 봐준 거예요. 그래서 60g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60g의 의미가 뭔지 우리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백질 60g이면 에너지가 몇 칼로리가 나올까요? 나와 있죠? 곱하기 4 얼마예요? 240 칼로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성인 보통 남자분들은 뭐 2000, 2200, 여자분들은 뭐 1800, 뭐 보통 2000을 평균을 잡고 2000 칼로리를 만약 기준으로 한다 치면은 단백질로 240 칼로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몇 %가 단백질로 들어가는 용량입니까? 답 나와 있죠? 12%예요. 12%. 이해되시죠? 많이 봐준 게 12%예요. 12%를 넘는 건 그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12%만 먹습니까?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그저 단백질, 고기, 뭐, 그게 어디가 영양은 단백질로 생각해요. 단백질, 영양은 단백질로 생각하고 단백질은 또 고기로 생각하는 거죠. 고기만 먹어도 되려고. 아, 심각하죠. 자, 12%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계산해 보십시다. 과일에도 5% 단백질이 있습니다. 쌀에는 8%가 있어요. 네, 쌀에도 8%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밀은 12%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12%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밀만 계속 먹어도 전혀 단백질은 부족하지 않다. 그렇죠? 12%니까. 네, 그렇게 물론 과장된 이야기지만 토마토에 여러분 20%나 돼요. 20%. 그 다음에 우유는 25%, 쇠고기는 25에서 50%, 그 다음에 렌틸 콩 종류 아시잖아요? 27%, 브로콜리 35%예요. 이 채소에 단백질 굉장히 많아요. 브로콜리 엄청 많아요. 케일, 뭐, 대단해요. 예, 굉장하죠. 아스파라거스 좋아하잖아요? 37%나 단백질이에요. 12%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한 통곡식과 좋은 채소를 충분히 먹기만 하면 어때요? 10% 얼마든지 하고도 넘쳐나는 거예요. 두유는 여러분 45%래요. 뭐 깜짝 놀라서 확인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우유보다도 더 많다고요? 우유가 22%인데 두유가 45%나 돼요. 말도 안 돼. 거짓말 같아. 그래서 시금치는 보세요. 48%예요. 버섯은 60%예요. 와, 물론 치킨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한번 정말 두유가 40% 되는가 좀 찍어봐. 하나 더 있네. 우유한법. 우유를 제가 네이버 들어가서 보니까요. 에너지가 200 칼로리고 그리고 단백질 10g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셨죠? 10g. 10g이니까 곱하기 3은 얼마입니까? 40칼로리잖아요. 200에 40이면 얼마입니까? 20% 맞죠? 계산 정확하게 20% 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 다음, 제가 잘 먹는 이 황성주 박사님 두유 제가 좋아해요. 맛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단백질이 얼마 들어있어요? 보세요? 보이시나요? 글자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10이에요. 10g이에요. 두유 한 봉에 10g이에요. 하루에 우리가 몇 그램 먹는다고 그랬어요? 60이잖아요? 두유 3봉만 먹어도 30g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와, 근데 정말 이 단백질 10g이 아까 두유 45% 맞는 거 계산해 보고 싶었어요. 단백질 10g이면 몇 칼로리예요? 40칼로리죠. 곱하기 3 되니까. 오케이? 여기 보면은 칼로리가 몇 칼로리로 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옆에. 맨 밑에. 105칼로리 보이세요? 보이시죠? 오케이. 105칼로리 분에 40칼로리 몇 퍼센트 됩니까? 거의 40% 되죠? 100분의 40% 되죠? 와, 거짓말 아니네. 확인했어요, 제가요. 진짜네. 굉장한 단백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요. 그래서 삼육두유도 하고 싶어서 찾아봤어요. 삼육두유는 몇 그램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단백질. 찾으셨어요? 안 보이시나요? 6g이에요. 오케이? 6g이고요. 이 두유도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 두유에 보니까 칼로리는 125칼로리 되어 있네요. 125분의 64, 24. 예, 그거 대보니까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두유에도 굉장한 에너지가, 단백질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두부, 단백질 있을까요? 있죠. 얼마큼 있을까? 이게 문제죠. 얼마큼 있을까? 두부 한 모는 300g이라고 그래요. 300g. 예, 그 중에 한 모에는 단백질이 30g이 들어있대요. 두부 한 모 다 드시면요. 하루 필요량의 반을 드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한 모를 다 먹지는 않지만, 두부의 한 모를 3분의 1 잘라가지고 100g만 드셔도 단백질이 몇 g이에요? 맨 밑에? 10g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정말 식물성 음식 속에서도 단백질은 충분하다. 예, 그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몇 가지도 찍어봤네요. 계란 한 알에 몇 g이에요? 8g. 네, 그런 것 쭉 제가 적어봤습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이분이 쓰신 책들,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먹을 것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미국 장기 베스트셀러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토마스 박사님이, 콜린 캠벨 박사님이 그 아들이랑 같이 썼어요. 아들은 토마스 캠벨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랑 같이 썼었는데, 이 책은 뭐 역학의 그랑프리라고 그래요.
특히 이 원 제목이 뭔가 하면 차이나 스타디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차이나 스타디. 이 중국 연구란 이야기죠. 주얼리 수상이 암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분을 불렀어요. 이 목사님을 콜린 캠벨을 불러서 제발 왜 암이 생겼는지 좀 알아봐 다오. 그렇게 해서 중국 그 당시 인구가 10억이었는데 8억 5천 명을 찾아다녔답니다. 8억 5천 명. 거의 다를 찾아다녔어요. 사람은 몇 명 동원했는가 하면 65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기간도 몇 년을 아주 오랫동안 기간을 통해가지고 일일이 산 꼴짝이 다 뒤졌어요. 당신 어제 뭐 먹었어? 한 달 전에 뭐 먹었어? 앞으로 뭐 먹을 것이오? 다 음식을 다 중국인 사람들이 먹은 걸 전부 다 조사한 거예요. 1인당 전부 다. 그래가지고 내린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책입니까? 어마어마한 신뢰를 갖고 있죠. 예. 돈도 무지 들었어요. 했던 결과예요. 암은 단백질이 암 발생을 껐다는 암 발생 스위치다. 이게 이 연구의 결과예요. 식단 바꾸면 당뇨 환자가 고쳐지고 심장병 환자도 고쳐지고 특별히 유방암은 유성 호르몬과 관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방 환자들은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잘 먹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유방 환자들 보면요. 덩치가 대단해요. 잘 드셨어요? 잘 먹으라 했으니까. 잘 먹는 건 고기 먹는 거예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그게 암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유제품 섭취는 전립선 암의 위험을 높여주고 치매 예방해주고 신장질환 예방할 수 있고 특별히 어린이가 걸릴 가장 위험한 일형 당뇨병은 유아기의 식생활 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갖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음식 잘 길들여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길들여 놓지 않으면 나중 되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먹질 않아요. 맛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꼭 잘 훈련시켜서 아이들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 연구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간암 생겼다. 한 마리도 오프에 있을 때는 살리지 않겠다. 영양소가 결국은 암을 억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우유 단백질의 87%가 카제인이에요. 이것이 모든 단계에 있어가지고 암의 발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인데 밀이나 콩에서는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 아까 이야기한 차이나 스타디죠. 8,000가지 이상의 통계적인 그 좋은 그 연관성을 찾아내셨고요.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은 사람은 만성질환에도 잘 걸리고 적게 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식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건강하고 또 만성질환에도 강한 저항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육식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붉은 고기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니까 돼지고기 좀 피하고 또 소고기도 좀 피하고 붉은 살코기 피하고 이제 붉은색 대신 무슨 색을 찾아요? 흰색을 찾아요. 흰색 고기, 흰살코기가 뭐죠? 닭가슴살 이런 거, 닭고기 이런 거. 자, 과연 이 가금류라고 그러죠. 닭고기, 치킨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생선하고 또 일반적인 육류하고 이런 것들이 이 췌장암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그 이 논문이에요. 이 논문인데 보통 논문들은 당신이 환자를 붙들고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음식 먹었습니까? 라는 그런 거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는 그렇게 하게 안 했어요. 유럽 사람 거의 50만 명을요. 거의 50만 명을 거의 10년에 걸쳐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먹은 음식을 정확하게 한 거죠. 몇 그램 먹었고 오늘 뭐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앞으로 전향적인 연구라고 그러는데 이 연구를 했는데 유럽 어떤 나라가 다 동참했는가 하면 스위스, 독일, 덴마크, 그다음 프랑스, 이태리, 영국 거의 모든 유럽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어마어마한 결과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죠. 1992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47만 7천 명이 했다고 그러네요. 결론은 뭔가 하면요. 닭고기를 먹은 사람은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72%가 높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육식이 안 좋다 해가지고 이 붉은 고기를 피한다 하고 그리고 그냥 닭고기만 이렇게 한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닭고기를 그렇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단백질 뭡니까? 췌장암을 더 70%더 올려주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염주를 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거든요. 정말 태초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입맛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몸도 망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 이거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우리의 모든 기능은 놀랍고도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다.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그분이 친히 서약하셨다. 주님께서 서약하셨어요. 너희들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기계 잘 들어가도록 해줄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기 전에 사실 오늘 제가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이걸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즉 제가 이때까지 지금 동물성 식품, 동물성 단백질이 안 좋다는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좋다는 거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다 또 다른 상담은 뭔가 하면 우리가 채소 있지 않습니까?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함으로 또 다른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 다음 주 제가 목요일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뭔가 하면요. 푸른 채소를 먹어야 우리 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그 결론이에요. 과학적인 근거가 다 있으니까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릴게요. 유전자가 망가진 거,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엽산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 엽산은 푸른 채소를 적게 먹어서 그렇다. 그게 결론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고쳐지는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요. 와, 이 좋은 진리를 왜 내만 알고 있어야 될까? 가슴이 타요. 좀 전해드리고 싶고. 마음만 여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또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또 마음을 좀 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셔서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절개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면 분명히 주님께서 축복 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